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선 후보들 공식 선거운동 3일차인데 이 동선을 보면 또 전략이 보인다면서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나란히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는데 이 각 후보의 TK 지역 방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어제까지 이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이 세 번째였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 재수이기 때문에 네.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졌던 그 이유를 누구보다 열심히 분석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가장 득표율이 저조했던 곳이 바로 대구 경북 TK인데요. 결국 수도권이나 호남에는 고정표를 두고 이제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영남 지역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이번 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거 운동 초반에 이 지역에서 기세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전략적으로 TK를 먼저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또 고향이 경북 안동이에요. 자신이 만약 당선되면 진보 진영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남이가라며 적극 구애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구미역 유세에서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니까? 라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TK가 향수를 갖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요. 구미에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젊은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 또 고문,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끈 공도 있지 않냐며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 이제 당 내용이 있었던 만큼 보수 결집을 위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 방문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초반 보수 텃밭 공략에 나섰는데요. 대구에서도 1박 2일, 부산에서도 1박 2일 일정을 연달아 소화를 하면서 보수 표심을 굳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지지층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둔 내홍으로 이제 실망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반하고 있는 민심을 달래고 다시 보수 결집을 노리겠다는 구상인데요. 김 후보 역시 고향이 경북 영천으로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역시나 언급하면서 보수 적동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약에 있어서도 TK의 오랜 수건인 TK 신공항, 또 달빛 고속철도 추진을 약속했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 지원, 과학 연구단지 설립 등도 약속을 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제 보수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개혁 보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로서는 새로운 보수의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TK에 오랫동안 꽂고 있던 깃발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보수 적통성 또 상징성을 가진 이 TK에서 지지를 얻는 것이 본인의 새로운 보수 기반 형성에도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교체를 둔 총극을 벌인 것이 이 후보로서는 기회일 수밖에 없어서 이 틈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후보가 보수 텃밭을 공략하는 방식도 지역 맞춤형으로 이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인데요. 그간 선거 때마다 양당이 가덕도 신공항 등 이제 초대형 공약을 내놨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한 점도 파고들었습니다. 또 이 후보는 오늘 오전에 광역 거점의료 센터 운영과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어제 대구시 의료인과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곧바로 반영한 공약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일정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광장, 김문수 후보는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도 영남에서 하루 동안 4차례나 광장을 찾았습니다. 오전 구미역 광장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구백화점 광장, 또 포항시청 광장, 그리고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유세 일정 마무리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에도 선거운동은 광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네. 이 후보가 이처럼 광장을 택하는 이유는 이 탁 트인 공간에서 후보를 중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연출해서 압도적인 주자로서의 위용을 과시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예. 또 군중 심리를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시민과 동행하는 빛의 혁명이라는 선거 콘셉트와도 부합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네. 또 지금 이 후보가 신변 위협에 대비해서 방탄복을 입고 예, 선거 유세에 그렇죠. 나서고 있는데요. 네. 개별 접촉이 불가피한 시장 유세보다는 단상에 올라가서 유세하는 방식이 보안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시장 대통령을 포방했죠. 네. 각 지역의 대표시장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의 첫 유세 지역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이었고요. 또 대구 중구 서문시장, 울산 신정시장 등을 찾고 있습니다. 통상 시장은 보수세가 짙다고 평가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본인이 서민, 노동자 출신인 점을 부각해서 서민 밀착 행보로 밑바닥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신동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단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대 전략은 김 후보의 진심이다. 좀 스킨십을 좀 확장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시장 유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세 후보가 지금 오늘 부산 경남을 찾아서 이틀째 지금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어요. 이 PK는 아무래도 민심의 풍향계가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PK 같은 경우는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축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네. 민주당이 유리할 때는 보수 역결집으로 국민의힘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요. 네.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았다 싶을 때 또 민주당으로 표를 줘서 오히려. 견제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후보도 오늘 나란히 PK 표심 잡기에 돌입을 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공약 경쟁입니다. 예. 각기 PK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라는 이제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이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대신에 동남권 투자개발은행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또 사흘째 영남에 머물고 있는 김 후보 역시 오늘 오전 우주항공청에 이어서 항공정비업체 현장을 방문해서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 달나라부터 화성까지 우주로 가는 위대한 진주 사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이제 연구개발 투자 약속 공약도 내놨는데요. 네. 또 이준석 후보도 역시나 이날 1박 2일 부산 유세에 나선 가운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를 이본으로 이제 설계하는 방안, 또 바다 바로 옆에 야구장을 건설하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선에서 특히나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각 당의 이런 중도층을 잡는 전략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선거 초반부터 앞서 나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이제 중도를 공략한다는 게 사실 외연 확장인데 그렇죠. 지금 이번 선거판에서는 중도는 어느 정도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TK에 좀 더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에 조금 공을 들이는 모습이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이 중도층 공략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라든지 당장 이 탄핵에 반대했던 것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21대 대선 출마한 주요 대선 후보들 대표 공약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 발표된 공약들에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10대 대선 공약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김문수 후보는 북핵을 이기는 힘, 약간은 추상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좀 승기를 잡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책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 후보 캠프 정책팀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공약을 최소화하라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를 줄여서. 네, 유리한 판세에서 괜한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쟁점 공약은 피해가겠다는 의도고요. 네. 때문에 구체
구체성이 떨어지는 원론적인 차원의 공약들이 대부분이란 지적입니다. 네.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도 재원 마련이라든지 실현 방법 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요. 추상적 표현이 많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단일화 파동에 휩싸였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가 정책을 검토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과 탄핵으로 사실상 보궐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예. 때문에 또 이게 전임 정권 심판의 성격도 굉장히 짙습니다. 네. 그래서 공약 경쟁보다는 진영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벌써부터 후보 네거티브로 흐르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10대 공약에서 경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인데요. 인공지능 또 신산업 육성 공약에 대해서 어떤 공약들 내놨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웠는데요. 네.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 신산업과 문화산업 이 두 가지를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를 하고 AI 예산 비중을 늘리고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AI 분야에서는 이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미래 인재 양성 확대 등 대규모 투자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2호 공약으로 AI 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인공지능과 원자력 중심 에너지 기술 육성을 내놓았습니다. AI의 이제 전 생애 주기에 대한 투자, 또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민관 공동 100조 펀드 조성, AI 스타트업 육성, AI 규제 혁신 등 굵직한 정책이 다층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 이 노동환경 개선에 관련된 발언도 있었는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후보들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후보는 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꼽았고요. 네. 대표적인 노동 공약으로는 노동계 수건이 노란봉투법 개정, 네. 주 4.5일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 등을 담았습니다. 주 4.5일제의 경우 203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네.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또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괄 임금제 또한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이고 또 노동운동에 오래 몸담았던 만큼 그렇죠. 역시나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배치를 했는데요. 네. 세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 김 후보 같은 경우는 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반도체 특별법을 지지한 바 있는데요. 네. 그래서 김 후보 또한 현재의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유연 근로형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후보들의 좀 공통된 관심사이죠. 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에 국토 균형 발전 공약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담았는데요. 네. 임기 내에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즉 지역대학 육성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또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행정수도 관련 현안을 일부 포함을 했는데요. 네. 이제 네 번째 공약에서 광역 급행철도,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의 이 하부 공약에 국회 완전 이전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담았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과 비교를 하면 김 후보의 경우는 GTX 확장을 통한 균형 발전 촉진을 우선순위에 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이 조금 다른데요. 대통령실 개편을 1호로 내세웠어요. 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네. 대통령실에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고 네. 안보, 전략,
사회 이 3부총리 책임 운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부처 간의 이 소관 분야의 중복 또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 19개 부처 중에 여성가족부와 공수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고 통일부를 폐지해서 외교부로 통합하는 등 이 13개 부처로 통폐합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